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신도시처럼 새로 생겨나는 도시나 아파트 입주하는 곳마다 먼저 가장 많이 보이는 점포는 어디일까요? 저는 단연 부동산을 꼽습니다. 새롭게 분양되는 아파트나 상가 등 신축 주택이나 수익형 부동산을 찾아 고객들이 많이 유입되며 건설사에서 챙겨주는 수수료가 일반 중개 수수료보다 쏠쏠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둘씩 늘어난 부동산 중개업소는 전국에 약 10만 6천여 개나 되는데요. 얼마나 비전이 있기에 부동산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을까요? 또 많은 일반인들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도대체 왜 생겨나게 된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실태를 하나하나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부정적 인식이 생겨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내용 때문입니다. 중개사법, 민법, 공시법, 공법, 세법과 같이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국소적인 내용은 있으나 경제 등 거시 여건상의 과목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법을 알아야 사고 없이 잘 대처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를 부동산에 접목시키는 것은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 중개사 국가시험 자체가 1, 2차 모두 평균 60점을 넘으면 되고 과목별로 40점 이하의 꽈락만 없으면 합격인 절대평가입니다. 무조건 쉽다고 까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라 등락률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합격 커트라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정말로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만 합격해서는 충분한 지식과 소양을 갖췄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렇게 시험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대다수의 중개사들이 은퇴 후 제2의 직업이나 부업의 개념으로 중개업을 택하기 때문이죠. 응시 인원의 연령대를 보면 대다수가 나이가 많은데 이는 처음부터 공인중개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젊은 나이부터 공부하기보다 다른 직업을 하다가 은퇴를 하거나 중간에 그만두고 공인중개사 쪽으로 전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대다수의 중개사들이 부동산 시장의 현황이나 전망을 보는 이해도가 일반인보다 더 높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2014년부터 이어지는 초이노믹스와 부동산 3법 등의 많은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이후 2018년 9.13 대책이 터지기 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부동산 시장은 초호황기를 맞게 되면서 지독한 거품이 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2015년에는 19,000여 명, 2016년에는 2만여 명, 2017년에는 2만 1,000여 명이 새롭게 부동산을 개업을 하는 등 매년 엄청난 인원이 부동산업 드림을 꿈꾸고 이 업계에 진출하게 되죠. 상대적으로 적은 창업 비용 및 어렵지 않은 자격 요건으로 그 수는 해마다 늘어났지만 아니한 생각으로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뛰어들었던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들 역시 많아졌는데요. 결국 돈은 많이 벌고 싶지만 막상 별다른 노력은 없이 자격증만 있으면 될 줄 알고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 폐업하는 부동산 수 역시 같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비정상적인 급등세와 매수 심리가 생겨나면서 2015년 이후에는 매물도 안 보고 계약을 하는 등 부동산 쇼핑이 성행했고 웬만한 부동산은 연 1억 이상 못 벌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되었었죠. 심지어 강남이나 신도시 등의 부동산은 연매출 5억은 물론 10억 이상도 많았으니까요. 특히 신도시의 경우 많은 분양 물량이 나오자 입주장을 만들어 단기간에 빠르게 팔아치운 후 입주가 끝나면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단지 내 부동산이나 동네 부동산 같이 인근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권리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든지 나중에 나갈 때 다시 거래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는 것과는 달리 이들 입주장에 들어오는 업자들은 권리금도 없고 동네에 남아서 계속 고객을 만나는 것도 아니니 책임의식은
더욱더 없을 수밖에 없으며 어떤 방법을 써서든 빨리 팔아치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이들보다는 덜하지만 동네 부동산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동마다 친목회 같은 모임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데요. 이곳에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의 개수를 엄격히 제한하니 신규 개업 부동산의 가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동산의 유입을 막아 기존 부동산들이 권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담합을 하는 거죠. 심지어 친목회가 아닌 부동산이 영업하는 경우 폭행하기도 하는 등 횡포가 심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별로 텐 스파이더 등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망을 구축하면서 매물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같은 매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물에 대한 권리는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고 손님에 대한 권리는 손님이 방문한 부동산에게 있기 때문에 단독 중개와 공동 중개로 나눠지는데요. 이런 내용마저도 양타쳐서 자기들이 이득을 많이 먹기 위해 매물을 서로 숨기는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 투기 수요들이 급증하면서 그냥 매물만 나오면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니 별다른 브리핑이나 권리 분석 등을 할 필요 없이 계약서만 써주고 쉽게 돈을 버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 원래 부동산의 기본적인 그리고 핵심 업무인 건전하고 안전하게 양 당사자 간을 중개하는 부동산 본연의 임무는 소홀히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계약을 따내서 본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지에만 집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로의 전문성에 따른 책임의식이나 프로의식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라도 더 팔아 수익을 남기려는 업자 마인드가 강한 부동산들이 판을 치게 되죠. 하지만 이미 여러 영상에서 말했듯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무엇 때문에 오른다고 하는 그런 모든 오제를 반영해도 남을 만큼 거품이 심각하게 낀 상황입니다. 여기에 8.2 대책, 9.13 대책 등 규제가 연이어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럼 과연 그때 중개사들이 대출 규제로 인한 유동성 감소나 고액의 양도세로 인한 시세 차익 감소 등 여러 가지 하락 요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줬을까요? 이전 강남 3구 영상에서 말했듯 매매 사업자, 전세 스와핑, 부동산 신탁 등을 통한 불법, 편법 대출을 알려주며 팔아먹기에만 급급했을 뿐이죠. 아니면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의 영상에서 말했듯 저비용, 고수익을 강조하며 수익형 부동산을 팔지만 이 역시도 상담사들이 부동산에 방문해 주고 가는 자료들과 그들의 브리핑을 앵무새처럼 읊을 뿐 본인들이 수수료를 받기 위해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속여서 팔아치우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물건들이면 본인이나 지인들이 하지 남에게 소개시켜 줄까요? 많은 부동산들이 본인들도 지식이나 직관이 없으니 지들은 손해볼 것 같아 사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팔면 수수료라도 벌 수 있으니 그야말로 노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팔아먹으며 그동안의 부동산 활성화로 인해 수십 년 뽑아먹을 걸 몇 년 만에 뽑아먹은 이들은 이렇게 지들이 부동산 거품에 일조해 놓고서도 아니 지금까지도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려고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면서도 부동산을 규제하니 거래량이 떨어져 살기 힘들다고 생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따내기 위해 불법, 편법 대출 및 업다운 계약을 하고 세금을 빼돌리기 위해 전세 거래 등을 누락하여 탈세를 하는 등 돈 벌어먹기 위해 불법적인 짓거리를 많이 해왔으면서 정부에서 단속만 한다고 하면 볼멘 소리나 죽는 소리까지 다 하는 거죠. 최근 단속만 나간다고 하면 문 닫고 잠적하는 부동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동산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들의 대부분이 불법적인 방법을 절세 방법이나 규제의 구멍을 이용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속여가며 영업을 해온 곳들이니까요. 그리고 만일 불법, 편법 행태가 걸려 본인들에게까지 피해가 올 것 같으면 언제든 문 닫고 잠적할 수 있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역시 행동으로 알려주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전 전세 사기 영상에서 다뤘던 깡통 전세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집주인과 협력해서 많은 계약을 따내며 본인은 돈을 벌지만 세입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악마도 울고 갈 인성 쓰레기 부동산이나 부동산 자격증을
돈 받고 아무에게나 빌려주거나 중개원에게 계약을 일임해서 안산 두 버러지 자매 사건처럼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부동산들도 많으니 중개업자에 대한 인식은 더더욱 안 좋아지고 항상 부동산을 찾을 때 주의하게 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정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업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상승세를 보일 때 부동산이 돈 된다는 말만 듣고 유입되어 책임감과 사명감 없이 운영하며 본인들이 한몫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부동산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대부분 자격증만 따고 바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국한된 지식으로 부동산 중개만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을 뿐 경제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분석은 결여되어 있는 곳이 많죠. 본인들이 살 수 있을 만큼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전문가인 양 이야기를 하며 고객들에게 매수를 유도하는 것은 이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매수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매매사업자 등 편법 대출을 알선했던 쓰레기 부동산 업자들은 가계대출에 허덕이는 많은 하우스푸어들을 양산해내며 얼마 전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회의 암적인 존재죠. 그러니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사라지지 않게 되면서 선량한 중개업소들까지도 의심을 받는 현재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고 말았죠. 중개업소들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업자처럼 팔아먹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성을 갖고 책임을 다해야만 직업으로서의 존중과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최근 11 부동산 긴급정책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중개업자들의 탈선 행위를 막기 위해 정책적인 방법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개사 각각의 자체적인 정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무지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일반 사람들 역시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중개사들 역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못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되는 등 그들의 의식 역시 같이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라이트하우스에서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정확한 지식을 갖추실 수 있도록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